어디서 어디로 떨어질 때 시작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떨어질 때 적외선 영역의 빛이 나오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높은 전자 껍질,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에서 N=1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은 무슨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온다고 그랬지?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외선 영역의 빛을 과학자 이름을 따서 뭐라 그랬지? 그렇습니다. 라이먼 계열이야. 예? 라이언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라이언은 사자야.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자,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전자 껍질에서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 껍질에서 N=2, 다시 말해서 L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은 그 에너지를 파장에 따라서 파장으로 전환을 해봤더니 무슨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온다? N=2로 떨어져. 그렇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장으로 환산을 해보면 정확히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갖다가 과학자 이름을 따서 뭐라고 그랬느냐? 무슨 계열이라고 했느냐? 발머 계열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핵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른동하고 있던 전자가 N=3인 전자 껍질, N=3인 전자 껍질로 떨어지면서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을 그 빛의 에너지 값을 파장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어떤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았냐면 적외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어서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적외선 영역의 빛을 과학자 이름을 따서 파생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의 빛을 갖다가 그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암기를 해라. 자라가 가발을 쓰고 뭐 파전을 먹는다, 뭐 이렇게 외우시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그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의 그 파장을 스크린상에 이제 그 스크린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이 발머 계열만 보더라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왼쪽으로 갈수록 이 선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들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 값이 작은 그 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인데 파장이 어디에 놓여 있을 때 가시광선이라고 하냐면 400에서 700 사이, 700 사이입니다. 단위는 나노메타가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있는 빛, 이걸 가시광선이고요. 400보다 작으면 자외선 영역이고요. 좀 크면 적외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크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출되어서 나오는 빛 에너지의 크기,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델타 E라고 계산을 한다 그랬고요. 이 델타 E는 E 하이 마이너스 E 로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하이는 뭐고 로는 뭔지 알겠죠? 하이는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껍질 내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값. 이로는 핵에서 가까운 전자껍질에서 운동하고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값. 그래서 이 값은 이제 공식화 시켜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상수 H,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제 이건 공식이니까 좀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H, 플랑크 상수에다가 곱하기 람다분의 C다. 그래서 이 상수는 이제 주어질 것이고, 이 람다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고요. 이 C는 방출되는 빛의 속도죠. 그래서 이제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 값은 델타 E가 되고요. 이 델타 E를 갖다가 이제 요게 이 값을 알면 파장에 관해서 환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용해서 파장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어. 파장은 델타 E분의 H 곱하기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그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 값, 그에 따른 이 파장을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린상에 우리가 이제 옮겨봤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을 유도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파장 이렇게. 이거는 이제 네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죠. 그것을 파장으로 환산한 거죠. 여기가 E2잖아요. E4가 뭐냐? 네 번째 전자껍질에 있던 전자가 E2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던 그 전자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이 파장에는 반비례하죠. 파장이 작을수록 델타 E 값이 커지죠. 그죠? 이런 이제 수학적인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건 좀 복잡한 숫자들이 주어져 있는데 각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전자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이 이제 주어지면 일렉트론 볼트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게 E2입니다요. E2니까 전부 E2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전부 가시광선 영역이야. 그죠?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전부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이 5가지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1, 2, 3, 4, 5번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은 어떤 빛일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커야 되잖아. 몇 번이 가장 에너지가 큰 빛이야? 그렇죠. 5번이 가장 큰 빛이지. 그리고 5번이 가장 큰 빛이고
또 5번이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보의 원자 모형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이제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을 했다.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입니다.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어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보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예요.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을 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선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정밀히 분석을 하면요, 사실은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선이 중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에너지 값은 수소 원자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에너지 간격들이 촘촘하다. 불연속적이지만 촘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소 원자는 K, L, M, N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불연속적이지만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하나의 선이지만 여러 개의 선이 중첩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전자 원자 내의 전자들이 갖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은 수소 원자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이 중첩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그러면 여러 개의 선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의 선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여러 선들이 중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선은 어디서 어디로 전자가 떨어지고 이 선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고 이 선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졌는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현대 원자 모형이 있어요. 현대 원자 모형. 그래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사실은 이제 오비탈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자가 원자핵 뒤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인 것만 얼른 설명을 하고 뒤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을 이제 더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선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전자 원자들이 갖는, 다시 말해 다전자 원자의 전자들은 그 궤도가 껍질이 그 수소 원자처럼 K 껍질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L 껍질 딱 하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L 껍질 내에서도 또 다른 부껍질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부껍질의 위치가 조금 높고 낮고 이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자, 요거는 K전자 껍질의 번호입니다. 요거는 L전자 껍질의 번호예요. 이거는 M전자 껍질의 번호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N전자 껍질의 번호인데, 이처럼 요게 이제 주껍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껍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K 껍질에 있는 그 번호다. L 껍질의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M 껍질의 번호라고 보면 되는데, 이 번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해요. 주양자수. 수, 넘버. 퀀텀 텀 넘버. 주양자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K전자 껍질 말고요. 요거 M전자 껍질의 번호는 N=3인데 요게 주껍질이야. 주껍질 내에 부껍질이 몇 개 있느냐? 3S라는 부껍질, 3P라는 부껍질, 3D라는 부껍질이 있다는 거지. 주껍질 내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요건 N=1, 요거는 주양자수고, 그러면 자 N=3에 보시면 L이 얼마만큼 갔냐면 L이 하나, 둘, 세 개까지 갔어요. 그래서 N3이라는 주양자수에 세 개의 부껍질이 있는데 요 세 개의 부껍질의 번호를 3S를 L=0이라고 그러고 3P를 L=1이라고 그러고 3D를 L=2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L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주양자수 내의 부껍질인데 요걸 방위양자수라고 해요. 요걸 방위양자수. 주껍질 내의 부껍질의 번호를 방위양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보실래요? N=4인 주껍질에 부껍질이 몇 개 있느냐? 4S, 4P, 4D, 4F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S를 여기 보면 이제 4는 그냥 주껍질에 번호를 붙이는 거고, 여기 요 4S라는 부껍질을 우리가 이제 번호를 붙이면 L=0인 부껍질이고, 4P는 L=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4D는 L=2라고 그래요. 4F는 L=3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방위양자수 이래. 방위양자수. 무슨 말겠냐? 주껍질 내 부껍질에 번호를 이렇게 붙였어요. 예? 그래서 N이 4이면 방위양자수는 3까지 가요. N이 5이면 방위양자수는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4까지만 나와요. 예? 4까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올라가면 여기 OF 뭐 이렇게 해서 FG 뭐 OG 뭐 이렇게 나오겠죠. OG로. 예? 이렇게 5면 L=4까지 나오겠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K 껍질에 존재하는 부껍질을 갖다가 항상 쓸 때는 1S로 쓰라 그래. 1S인데 이 S는 이 번호로 L=0이야. S는 L=0이고 P는 L=1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부양자수라고 하고요. 부양자수라고. 그러면 각 껍질이 갖는 부껍질이 L 껍질은 2개. 여기 M 껍질은 하나, 둘, 3개. 그다음에 N=4인 껍질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 값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섬 스펙트럼에 약간씩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에너지 값의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거꾸로 이렇게 1S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에너지 값의 순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값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자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의 순서죠. 그래서 1S, 2S, 2P, 3S, 3P. 3P 다음에 3D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순서가 좀 바뀌었어. 예외야. 예외고 그 다음에 4P 이런 순이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알려면 니네들이 이렇게 한번 그려봐야 돼. K 껍질에 1S, L 껍질에 2S, 2P 쓰고 그 다음에 M 껍질에 3S, 3P, 3D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에너지 값의 순서를 니네들이 이제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정해 주시면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얘의 에너지 값과 얘의 에너지 값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선 스펙트럼과 전자가 여기 있을 때 1이 떨어질 때 선 스펙트럼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이 떨어질 때, 또 이쪽에서 1이 떨어질 때 각각의 에너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중첩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디서 어디로 떨어졌느냐. 예? 그래서 이런 부껍질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을 우리가 이제 오비탈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껍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K 껍질에는 1S라는 부껍질이 있고, L 껍질은 2S, 2P라는 부껍질이 있고, 그다음 N 껍질은 3S, 3P, 3D라는 부껍질. 이렇게 보면 돼. 1층에는 집이 하나, 2층에는 집이 두 개, 3층에는 집이 세 개,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약간씩 떨어질 때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게 되죠. 4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오케이? 5층에는 집이 5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5지까지. 6층에는 집이 6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 6개 있을 수 있어요. 7층에는 집이 하나, 둘, 셋, 넷, 7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각 껍질 내에 미세하게 존재하는 부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껍질에서 좀 더 낮은 부껍질로 전자가 전이하게 되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그런데 에너지 값이 너무 작아, 차이가 적어. 그럼 중첩되게 보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뭘 설명을 해줘야 되냐? 어렵네, 친구들. 자, 여기 그냥 결론부터 잠깐 볼게요. 현대 원자 모형 주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주껍질이라고 그래. 주껍질. 그 다음에 방향자수는 주껍질 내에 부껍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이건 또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했는데, 이거 조금 설명하기 그렇네요. 볼까요? 자, 지금 볼게요. 여기 2층입니다. 2층. 2층에는 집이 몇 개 있다고 그랬지? 2개 있어요. 예? 2층에는 집이 2개 있어요. 0이라는 집과 1이라는 집이 있어요.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 3개. 0이라는 집과 1이라는 집과 2라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 1, 2, 3을 주양자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1일 때는 0이 부껍질이라고 보면 되고, 2일 때는 0과 1이 부껍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0과 1, 2가 부껍질이라고 보는데, 요거를 부양자수라고 해요. 부양자수. 예? 우리가 층을 주양자수, 그 다음에 층에 존재하는 집은 부양자수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볼래요? 지금 보면 이렇게 봐. 2층에는 1이라는 집이 있는데 요 1이라는 집에는 방이 3개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102라는 방이 3개 있어. 다시 3층을 볼게요.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3개 있지. 2라는 집에 봐. 2라는 집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양자수라 그래. 요거 0 이런 것들을. 요걸 요거 번호를 자기양자수.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다고? 3층에 집이 하나, 둘, 세 개 있어. 오케이? 3층에는 0이라는 집, 1이라는 집, 2라는 집이 있어. 그러면 2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 5개. 하나. 우리가 이제 1357로 나와거든요. 1357. 그래서 2라는 집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0을 S 오비탈이라고, 0은 S 오비탈이라고, 1은 P 오비탈이라고 그래. 0은 S 오비탈이라고, 1은 P 오비탈이라고, 2는 D 오비탈이라고 그래. D 오비탈. 그 다음에 잘 봐. 자, 여기서 오면 그냥 요거는 그냥 자기항자수 0일 때는 0이고요. 여기 봐. 자, 1을 P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요 마이너스 1을 PX 오비탈이라고 하고 요걸 PY 오비탈이라고 PZ 오비탈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2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 집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0이라는 집과 1이라는 집이 있어요. 근데 0이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1이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PX라는 방, PY라는 방, PZ라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PX라는 방을 숫자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PY라는 방을 숫자로 0이라고 그래요. PZ라는 방을 숫자로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의 번호를 요거를 자기양자수 이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요?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 0이라는 집, 1이라는 집, 2라는 집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0이라는 집은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하고 1이라는 집은 P 오비탈이라고 하고 2라는 집은 D 오비탈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0이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요. 1이라는 집은 방이 몇 개 있어? 3개. PX, PY, PZ라는 방이 3개 있어. PX라는 방을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고 PY라는 방을 0이라고 하고 PZ라는 방을 1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기양자수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0이라고 하는 요 집은 S오비탈이거든요. 이 S오비탈의 번호를 0이라고 그러고 P오비탈의 번호를 1이라고 그러고 D오비탈의 번호를 2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양자수라고 해요. 자, 3층에 집이 2개, 3층에는 집이 3개 있는데 요 세 번째 집 2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 5개 있어요. 뭐 dxy, dyz,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등등 해서 5개 있어요. 방. 그래서 요 방의 번호를 마이너스 2, 요 방의 번호를 마이너스 1, 요 방의 번호를 0, 요 방의 번호를 1, 요 방의 번호를 2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기양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각 방에는 전자가 그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2개까지 놓을 수 있어요. 2개까지가. 그래서 방향이 오른쪽이면 플러스 2분의 1, 방향이 왼쪽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요 2개의 전자를 번호로 붙였어요. 2개의 전자를. 플러스인 전자는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번호를 붙였고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스핀 양자수 이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원자 모형은 여러 가지 양자수들을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 이것이 오비탈 이론이야. 현대 원자 모형.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계속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3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층.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0이라는 집, 1이라는 집, 2라는 집이 있어요. 0이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1이라는 집은 방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요. 2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5개의 방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번호를 붙였어요. 이거를 자기양자수 이래요. 그 다음에 요 3층 층에 번호를 붙였어요. 이거를 주양자수라고 해요. 집에 번호를 붙였어요. 이걸 부양자수라고 해요. 방에 번호를 붙였어요. 자기양자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방에는 방향이 반대인 전자가 2개까지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에 번호를 붙였어요. 오른쪽은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번호, 왼쪽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다닐 수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번호를 붙였어요. 그 번호를 자기양자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양자수들을 가지고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의 분포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이론, 이것이 현대 원자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 0이라는 부양자수는 s오비탈을 의미하고요. 1이라는 부양자수는 p오비탈을 의미하고 2라는 부양자수는 d오비탈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s오비탈, p오비탈은 이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오비탈이라고 하거든. 그럼 s오비탈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 s오비탈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구형이야. 구형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p오비탈,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이걸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이 파동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p오비탈은 R형형으로 생겼어요. 이와 같이 R형형으로 생겼어. 요게 이제 이게 R형형이죠. 요게 p오비탈입니다. 요게 s오비탈이고 여기 d오비탈이죠. 근데 이 px, py, pz 얘네들의 에너지의 값은 똑같아요. px, py, pz. 그 다음에 이거 dxy, dxz, dx제곱 뭐 등등 이렇게 해서 d오비탈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 즉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그 파동함수의 모형이 자 요거는 구형이고요. 이걸 s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p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은 d오비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p오비탈의 pxy 오비탈이죠. px 오비탈, py 오비탈, pz 오비탈인데 요걸 번호를 붙였어요. 마이너스 1, 요거 제로 1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위양자수 이래요. 방위양자수. 그 다음에 또 확률 밀도 함수, 요거를 번호를 붙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번호를 붙였어요. 요거를 우리가 자기양자수라고 해요. 자기양자수. 그래서 요 자기양자수 번호를 우리가 이제 이 파동함수의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d오비탈의 에너지 값은 전부 똑같아요. 순서는 얘네들. d오비탈. 자, 3층에 집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0이라는 집이 있고 두 번째 1이라는 집이 있고 2라는 집이 있어요. 0, 1, 2를 뭐라 그랬지? 번호를 붙였어. 방위양자수라고 그러니까. 네? 자, 그 다음에 px, py, pz 얘네를 번호를 붙였어요. 마이너스 1, 0, 1. 이건 무슨 양자수라고 그랬지? 자기양자수라니까. 자기양자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에?
자, 0이라는 집은 s 오비탈이고 1이라는 집은 p 오비탈이고 2라는 집은 d 오비탈이에요. 이걸 방해양자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몇 번이네? 12번이네. 여기 1이라는 집은 p 오비탈인데 p 오비탈 내에는 또 이 2라는 집이죠. 이게 방이 3개 있어요. 방 3개의 번호를 붙였어요. 마이너스 1, 0, 1. 이거 무슨 양자수? 자기 양자수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 에너지 값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 요거 아까 얘기했죠. 요 순서를 알아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전자들의 이제 분포, 배치, 전자 배치의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알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대요. 자, 조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자, 여기도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는 1s 오비탈이 가장 에너지값이 작아요.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그러니까 여기 보면 2s, 2p는 같은 껍질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1이 떨어질 때의 스펙트럼과 여기서 1이 떨어질 때 스펙트럼 어떨까? 약간의 중첩이 되어 보이지만 차이는 있겠죠? 세밀하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3s라는 오비탈이 있고 3p라는 오비탈이 있어요. 3s와 3p는 n=3인 전자 껍질에 놓여있는 방해양자수들이다. 그 다음에 n=4인 전자 껍질은 4s, 4p, 3d라는 게 있어요. 4s, 4p, 이건 3d는 좀 에너지 값이 좀 외적인데.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의 순서 보시면요. 다전자 원자 오비탈 에너지 값의 순서죠. 1s보다는 2s, 2s보다는 2p. 얘네들은 무슨 껍질이지? 무슨 껍질에 존재하는 부껍질이라고 보시면 되지? K고요. 2s, 2p는 무슨 전자 껍질이 있어요? L전자 껍질이 있어요. 3s, 3p, 3d는 무슨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M전자 껍질이 있어요. 4s와 4p, 4d, 얘네들은 N전자 껍질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는 잘 보시면요. 여기 원래 3d하고 4s 순서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그 오비탈의 에너지 순서는 주양자수와 방해양자수의 값이 클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를 보실래요? 4S라고 하는 거 주양자수는 4거든요. 그럼 S라고 하는 방해양자수는 빵이에요. 번호를 붙이면.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주양자수는 3이거든요. 플러스 D라고 하는 방해양자수는 얼마지? 2지. 그럼 5거든요. 3 플러스 2, 이거 4 플러스 0.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야. 에너지값 순서.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강조했던 거. 3층에는 집이 몇 개 있어? 3개. 0, 1, 2. 0이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1개. 1이라는 집은 방이 몇 개? 3개. 2라는 집에는 방이 몇 개? 5개.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한 50% 이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 방이나 집에 번호를 붙였어? 집에 번호를 붙이는 걸 뭐라 그러지? 집. 집에 번호를 붙이는 건 방해양자수. 방에 번호를 붙이는 건 뭐라 그러지? 자기양자수.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한 방에 전자가 2개가 방향이 서로 반대래.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번호를 붙였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스핀 양자수. 스핀 양자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껍질에 번호를 붙였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주향자수. 집에 번호를 붙였어요. 뭐라 그래? 방해향자수. 방에 번호를 붙였어요. 무슨 양자수? 자기향자수. 그다음에 방 안에서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방향이 반대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번호를 붙였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 스핀 양자수. 그렇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요거 순서. 다전자 원자의 이걸 오비탈이라고 그래. s 오비탈. s 오비탈을 우리가 l 이퀄 0이라고 그러고요. p 오비탈을 l 이퀄 1이라고 그러고요. d 오비탈을 l 이퀄 2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비탈 에너지 크기 순서를 꼭 알아주시고 A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A인 부분. 여기 4s 3기. 이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요거 잠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또 보셔야 돼요. 녹화 중지할게요.